오늘은 지난번 1편 영상에 이어서 달의 별자리 특집 2편이에요. 나의 달의 별자리를 잘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과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의 특성에 대해서 영상 전반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달님과 얼마나 커넥션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산미구이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마시고 나서 이야기를 또 풀어가도록 할게요. 짠! 건배! 짠! 다 전해드릴 순 없고 이 작가님께 민폐가 되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여기에 나오는 타이틀 위주로 중요 내용만 달성자별로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서 정보는 제가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동영상 정보란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도서 정보가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1편 영상을 꼭 보고 와주세요. 달의 별자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을 텐데 그걸 먼저 조금 보고서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바람의 시대는 태양궁보다 달성자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달의 별자리 내 내면의 본질을 잘 깨닫고 양분을 채워주고 그런 분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요. 내가 달의 별자리를 잘 발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달의 별자리를 잘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좀 네거티브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의 별자리가 양자리이신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을 때 이런 특성이 나타날 거예요. 도전 정신이 왕성하고 즉각 실행하는 면모, 빠른 스피드, 그리고 스스로 찬스를 붙잡아가는 능력, 그리고 직감이 내려오면 바로 그것을 캐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달의 별자리 양자리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는 이런 네거티브한 특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반항 기질이 막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령이 나쁜 사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왜 이렇게 쟤는 이런 것도 못 따라와. 진짜 짜증나네. 뭐 이런 뭔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니까 나는 잘하니까 상대가 못 따라오면은 화가 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나타난다거나 성급한 면모가 나타날 수 있대요. 말을 해놓고 내가 할게라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올 수도 있대요. 달성자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 이런 특성이 잘못 발현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뭔가 귀차니즘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양자리 달이 잘못 발현됐을 때 특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이게 입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짜증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진짜 쟤 짜증나. 막 욕을 한다거나 뭔가 분노를 부딪힌다거나 이런 게 양자리 달이 잘못 발현됐을 때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자리 달을 잘못 발휘했을 때 건강에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자리가 머리를 상징하는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눈 쪽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리 달의 특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네거티브한 상황이고 양자리 달의 양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지하신 다음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내가 가진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시면 돼요. 즉각 행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본다거나 직감을 믿고서
행동으로 옮겨보신다거나 막 짜증나는 그 분노의 에너지는 최대한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쪽에 내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거나 치고 나간다거나 이런 일에 나의 에너지를 바꿔서 쏟아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하네요.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황소자리 달로 넘어갑니다. 달의 별자리 황소자리. 달의 별자리가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자신의 그 달의 성자를 잘 발휘하고 있을 때 결과를 잘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잘 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그 능력을요, 상대한테 조언을 해준다거나 내 능력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거나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스승의 뭔가 입장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워온 거, 체득해온 거, 체험해온 것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막 이끌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대요. 달의 별자리, 황소자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센스도 잘 발휘한대요. 미적 센스라던가 퀄리티 이런 거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막 살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멋진 부분, 좋은 부분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칭찬도 해줄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속력이랑 유지력이 뛰어나대요. 뭔가 한번 일을 시작했을 때 지속하고 계속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황소자리 달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내가 황소자리 달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고집센 행동을 한대요. 고집을 부리거나 너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분들도 있대요. 그리고 뭔가 물건이나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소유물, 소유욕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대요. 근데 뭔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려는 그런 신중함이 있다 보니까 행동이 너무 느리게 되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상황을 막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빠질 수도 있대요. 안정을 좋아하는 별자리라서 변화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특징이 나온다면 내가 지금 달성자를 잘못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면에서는 황소자리가 목을 상징하는 별자리잖아요. 목, 그리고 겉에 이런 목 쪽 있죠. 겉에 목이나 속의 목도 다 해당이 되고요. 뭔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여기 목이 결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지금 건강의 적신호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달의 별자리가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달의 별자리를 잘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경험을 즐겨 나가시는 게 좋고, 경험이 진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기도록 해보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뛰어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너무 소유욕에 빠져있다, 이거는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의식하면 좋대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이런 좋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방치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감정 느끼잖아요. 뭔가 하기 싫은데, 뭔가 찜찜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중시하면서 자신을 치유하래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보내시고, 안정된 환경에 자신을 때때로 두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소자리 달이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원하시는 거 다 끌어당기시길 바랄게요. 이제 쌍둥이 자리 가야 되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잠깐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짠! 달의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좋은 지금 발휘 상태래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환이 빠른 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휙휙
회전을 빨리빨리 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서 다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고 있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달이 잘 발휘되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가고 싶은 곳에 막 돌아다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운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도 뭔가 유머러스함이나 재미를 캐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명랑하고 쾌활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경쾌하고 긍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이런 상태일 때 주로 나오는 특징이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니꼬니꼬 하면서 막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긍정적인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랑 되게 산뜻한 즐거운 대화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달성자 쌍둥이 자리 분들이랑 대화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다라고 느낀대요. 지루하지 않다. 와, 재밌어. 함께하고 싶어. 이런 걸 느낀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의 달성자의 재능에 눈을 떠서 그거를 잘 일상에 반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자신의 이런 달성자 쌍둥이 자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특성이 나올 수 있대요. 정보나 소문에 쉽게 휘둘린다. 뭐라고? 그게 그렇다고? 이러면서 자신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지금 뭔가 달이 상태가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낙 달성자 쌍둥이 자리는 요령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도중에 질린대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휙휙 흥미가 너무 빨리 바뀐다. 그러면 지금 달의 상태가 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고 있다. 타인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자신에게 집중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도 NG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금방 포기하고 도망친다. 이것도 NG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 만약에 이런 네거티브한 작용이 나온다면은 어깨랑 팔에 좀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대요. 통증이 나온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거나. 제가 작년 가을에 진짜 그랬어요. 목이 안 돌아가고 어깨가 결림이 심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해서 한의원에 막 매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한의원 선생님이 폐 기능도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어깨랑 목이랑 폐 기능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술도 받고 침도 맞고 그랬어요. 약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증상은 사라진 상태지만 작년 가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수영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긴 갔는데 헤엄을 못 쳤어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달성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잠깐 달의 상태가 안 좋았구나. 달의 성자 쌍둥이 자리 특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자신을 점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목이 아팠지?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좀 오랫동안 여행을 안 갔어요. 여행을 안 가고 계속 작업만 했어요. 유튜브 영상 작업만 하고 그리고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서 또 따로 이것저것 자기 개발하고 그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체되는 에너지가 막 강해지잖아요. 근데 쌍둥이 자리는 돌아다니고 시야를 넓히고 막 발걸음 가볍게 경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계속 한 곳에만 머물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작업을 할 때 자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아팠어요. 좀 달의 에너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달의 별자리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도 저처럼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정체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이랑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자주 여행도 가시고 환경에 좀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트렌드 이런 거를 일상에 도입하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마음으로 좀 쌍둥이 자리 달성자는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달성자분들은 그 말의 에너지를 의식하면 좋대요. 내가 가진 말의 에너지를 의식해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면은 그게 끌어당김의 효과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말은 내뱉지 않으셔야 돼요. 달의 별자리 쌍둥이 자리는
그냥 말이 예언이래요. 아, 짜증나. 나는 잘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고, 아, 나는 너무 재밌어.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면 진짜 그게 또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달의 별자리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래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쉴 때도 움직이면서 충전하시래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데요. 진짜 저 공감합니다. 저도 힘들다. 오늘은 집에서 쉴까 하고 쉬거든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진짜 나의 에너지가 충전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밖에 나가서 어쨌든 산책을 해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그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더라고요. 밖에 아예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저는 아팠어요. 공감하시죠? 네,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고 오픈마인드로 사람들과 접하시면 좋대요.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났다라는 거는 우주가 보내주는 렛츠고 사인이래요. 근데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그거는 타이밍이랑 맞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을 때 행동으로 꼭 옮겨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달성자 계자리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참, 달성자가 계자리이신 분들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면이 나온다거나 배려가 발휘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의미로 감정 표현이 풍부해진다 라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에너지가 잘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래요. 그리고 뭔가 인정, 두터운 인정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 능력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눈을 떴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달성자를 잘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특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너무 상대방한테 집착적으로 참견한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상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뭔가 참견이나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강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헌신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공의존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나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케어해주고 내가 보살펴줘야지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참견이 된다거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에만 가치를 둔다거나 뭔가 의존적인 관계가 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특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신과 일 둘 중에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야, 나랑 일 중에 뭐가 중요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거. 네,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을 내 쪽으로 막 돌아보게끔 하려는 그런 집착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리고 계자리 사람들은 위나 유방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가 안 좋다거나 가슴 유방 쪽이 좀 통증이 온다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달의 상태가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달의 상태를 좋게 만들려면은 어떤 자기 자신이라도 끝까지 사랑해달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달성자이신 분들은 마음의 요동이 심한데 기쁜 내 모습도 짜증내는 내 모습도 그냥 나다운 나다라고 받아들이래요.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요소로 내가 막 뿜뿜하는 에너지지만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못난 나라고 해도 내가 잘나든 못나든 다 수용하는 에너지가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야. 나는 진짜 이대로도 좋아. 막 이런 나를 끝까지 수긍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워낙 감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걸 배우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네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많이 배우고 들어보고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그렇죠.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걸 바꾸고 싶어도 상대가 바꾸어야지 바꾸고 싶어라고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살면서 항상 깨달은 게 나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타인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말도 안 되고 그 사람의 타이밍이 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바꿔보려고 해준 말이 딱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참견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작가님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누군가의 탓으로 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계자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달성자가 사자자리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떤 순간에도 즐기는 그런 생활 태도가 나온대요. 즐겁게 취미도 하고 드라이브도 나가고 이벤트도 참가하고 예술도 즐기고 되게 즐겁게 뿜뿜한대요. 그리고 희극의 주인공, 그러니까 한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래요. 지루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여배우야, 나는 남배우야,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뿜뿜한대요. 달성자 사자자리 분들 상태가 좋을 때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발휘되고 있을 거래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감성이 뛰어나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일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달성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하네요. 과장이 심하다. 그리고 비극의 여주인공, 비극의 남주인공 이런 상태가 된다거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받지 못하면 불평, 불만을 말할 수가 있대요. 내 의견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어.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면모가 나올 수가 있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대요. 나만 생각하는. 지금 이게 사자자리의 달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양분을 충분히 주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심장이랑 혈압, 그리고 등 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심장이 상태가 안 좋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등이 뭔가 계속 결리는, 계속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달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달의 상태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그 동심을 소중히 하셔야 하고요. 뭔가 이끌리는 것들 있잖아요. 저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말래요. 두근거려 하면은 바로 행동해 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뭔가 곤란한 상황이 나타나도 그 엔터테이너 같은 정신으로 재미있게 극복하래요. 유머러스하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쁨의 감각을 소중히 하면은 또 빛이 쏟아질 거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 그런 거를 일상에서 중요시하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너무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너무 주위 사람들 하나하나 신경을 지나치게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마음껏 표현을 하시래요.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칭찬해주는 습관을 길러보래요. 너 이런 거 멋있다. 나는 이런 거 진짜 멋져. 이렇게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추앙받는 거 있잖아요. 와, 너 멋있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주목받는 거를 소중히 생각하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성자, 처녀자리이신 분들, 자신의 달의 상태가 좋을 때는 방이나 여러분들의 복장이 깨끗하고 깔끔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는 상태일 거래요. 자기 관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래요.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을 막 하려고 한다거나,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고 막 노력한다거나,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막 생각해주는 그런 행동이 나올 거래요. 그런데 나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에는 사람들의 막 결점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하나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거나, 완벽주의에 빠진다거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쟤도 할 수 있겠지, 남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굳게 믿어버린대요. 나는 완벽하게 하는 일도 상대방은 그걸 못할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왜 쟤는 저런 걸 못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완벽주의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상대방한테 뭔가 감사 인사나 이런 걸 바라고서 해주는 이런 면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희생이 지나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이건 되게 의외다. 우유부단한 면모가 나올 수가 있대요.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막 타인의 말에 좀 휘둘린다거나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뭐 이런 특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달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장 쪽, 여러분들의 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 장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의 본래 자신과는 좀 어긋나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달성자이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는 것을 좀 수용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잘 전달할 필요가 있대요. 전하는 게 중요하대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대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돕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자기 사랑이랑 연결되네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에너지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베풀고 잘해주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주면 그걸로 완료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래요. 네. 그리고 세세한 작업이나 청소는 여러분들의 기운이 된다. 이렇게 좀 예쁜 말로 적혀 있는데 청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기운이 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방 청소나 여러분들의 이런 복장 관리나 정리정돈에 주의를 기울이면 에너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는 사람들한테 기대는 용기,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코마네 데스. 이제 천칭자리네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영상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달성자가 천칭자리이신 분들이 상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천재래요. 미적 센스가 잘 발휘될 거라고 하고요. 사람 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부분이 나온대요. 역시 천칭자리는 관계의 별이죠. 사람 간의 관계를 소중히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좋은 면을 잘 발견하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달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여러 의견에 휘둘리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팔방미인일 수가 있대요. 사람들한테 너무 좋게 평가받기 위한 행동이 나온대요. 좋은 사람으로 있고 싶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허세를 부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대요. 아무래도 지배성이 금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든 다 자기 얘기로 끌고 갈 수가 있대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막 내 이야기만 한다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뭔가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건강 부분에서는 허리 쪽이랑 피부 컨디션 쪽으로 좀 타격이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나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천칭자리의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즐거움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즐거움을 주시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보고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래요. 그리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선택하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을 꾸미는 일을 즐겁게 해도 된대요. 예쁜 거 입으시고 진짜 멋있는 옷 입고 이런 게 되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인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지 말래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 이외의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말래요.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는 것도 행운의 액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갈자리 달이신 분들, 달의 별자리 정갈자리이신 분들 상태가 좋을 때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막 에너지를 쏟게 된대요. 몰입의 힘이죠. 몰입과 집중의 힘이 나온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성껏 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된대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람의 시대 때? 바람의 시대는 사람 간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 진짜 멋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게 나온대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타인이랑 붙어 있으려고 한대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집착심이 나온다거나, 감정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대요. 진짜 파괴되는 순간까지도 막 아프고 힘들 때까지 참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내가 너무 인내하고 있지 않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생식기 쪽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달의 상태가 안 좋은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스스로 끝내는 게 중요하대요. 뭔가 생각을 계속 끌고 가지 말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진정한 여러분들을 이해해주는 사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시래요.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든다거나 기분 좋지 않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시하지 말래요. 일단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하면서 해소하라고 합니다. 노트에 쓰면서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추천드리고요. 정갈자리 여기까지. 사수자리 달이신 분들, 사수자리 달인 친구도 많아요. 네, 많았습니다. 요새는 연락을 안 하지만 사수자리 달성자가 상태가 잘 발휘되고 있다면 뭔가 인생을 곤란한 일이 있어도 게임하듯이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대요. 나에게 다가오든 행동을 하든 그거를 잘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켜봐 줄 수 있대요. 그리고 되게 경쟁을 잘한대요. 긍정적인 면모로 경쟁을 잘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그 용량치가 되게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픈마인드, 그리고 그때그때 그 분위기나 장면,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를 잘 할 수 있고, 빠른 행동력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특기 분야를 잘 몰입해서 그거를 전문화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사수자리, 달의 별자리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방이 더럽거나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거나, 그리고 성가신 일, 귀찮은 일은 뒷전으로 미룬대요. 그리고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어려운 말을 써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능력이 막 나타난다거나, 갑자기 막 잠수 탄다라는 거, 잠수 타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흥미가 사라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사랑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 부분에서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엉덩이 쪽이잖아요. 그 사수자리가요. 그래서 그 힙 부분, 그런 부분은 건강이, 이런 하체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잘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를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봤는데 간 쪽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달성자를 잘 발휘하시려면 사수자리 분들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그리고 의견이 다른 거는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파워가 충전된대요. 이거 쌍둥이 자리랑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통과점 같은 거래요. 새로운 변화 있잖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변화는 즐겁게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사수자리 여기까지. 염소자리 분들은 잘 발휘됐을 때, 에너지 상태가 좋을 때는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성과를 반드시 남긴대요. 달성자 염소자리 분들 계획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를 이렇게 모으는 힘이 강하대요. 그리고 호감도가 높은 그런 복장, 그리고 금전 관리를 진짜 잘한대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잘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남겨놓고 그걸 잘한대요. 나한테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달성자 염소자리 분들요. 달성자 염소자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사회 직함에 빠져 있대요. 사회 직함이 높은 사람을 보면은 막
동경하고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약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실패할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게 너무 커서 도전을 못한다거나 그리고 과거의 후회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다거나 민폐가 되는 거 있잖아요.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막 모르고 말을 해버린대요. 배려심이 부족해진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너무 결과만 중시한다. 결과주의. 네. 이런 거는 상태가 안 좋을 때고요.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이빨이나 뼈나 관절, 피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들 달의 별자리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대요. 기대를 하지 말고 지금에 몰두하래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래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한번 매진해보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제한을 너무 걸지 말래요. 느끼는 대로 살아가래요. 그리고 상식보다는 마음의 센서를 소중히 하래요. 후회해도 괜찮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다. 재미있는 것은 숨기지 않기. 이미지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리얼하게 좀 접해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시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성공을 손에 넣고 싶다 라고 하는 꿈이 있다면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가래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그 성공과 관계된 장소나 사람과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보라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염소자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드디어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분들 에너지 상태가 좋을 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감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프렌들리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요. 사람들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의지하는 재능?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데 못하는 거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잘하고 있대요. 오리지널리티 부분에서 좀 눈에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빛이 난대요. 네, 존재감이 막 있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달성자 물병자리가 잘 발휘되고 있지 않을 때는 반항 기질이 나오고 그리고 막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해서 신경이 막 날카로워진다거나 사람들한테 기대지 못한대요. 부탁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을 피한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자꾸만 숨기려고 한대요.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발목 쪽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발목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목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발목이 안 좋을 때 발목 건강도 신경 쓰시고 달의 별자리 상태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다음에 달의 별자리의 좋은 특성을 일상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시라고 하네요. 숨기지 말래요. 좋아하는 일은 참지 말래요.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알리래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형태나 상식이나 규칙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침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친구한테 상담해 보래요. 우주적인 시점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래요. 작은 일에 너무 막 고민하지 말고 좀 큰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천재성, 내가 가진 개성과 천재성을 인정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병자리 여기까지입니다. 달의 별자리,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상태가 좋을 때는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을 힐링하고 있을 거래요. 주위 사람들을요. 그리고 상상하는 걸 진짜 잘할 거래요. 그리고 엄청난 대단한 상냥함으로 모두한테 호감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감성을 살려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처럼 무한의 사랑, 무상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주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자리에 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대요. 동시에 두 가지의 모순된 소망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은 방향이 다른 소망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비현실적인 거. 네,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 달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절 못하고 no,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일 거래요. 그리고 공감이 너무 지나쳐서 해결을 못하는 거. 방에 물건이 너무 많을 거래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건강 상태에서는 발바닥 부분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티눈 같은 거 아시죠? 발바닥에 티눈이 생기고 이런 것도 물고기 자리 특성을 잘 살리지 못했을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 티눈이 났다. 발바닥에 뭔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나왔다 이러면은 피부 질환이 있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달의 상태를 꼭 체크해 보세요. 물고기 자리 달 특징을 좀 좋게 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씩 마주하래요. 여러 가지를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애매하게 막 도중에 포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정신적인 거를 잘 살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닌 거는 선을 그으래요. 미안해,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추구하지 말고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서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나 그리고 또 무언가를 탓하지 말래요. 내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진짜 진정으로 살아가려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객관적인 시점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뭔가 동정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뭐 있어서든 뭐든 간에 붙잡으려고 한다거나 쫓아가지 말래요. 그게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타인이 사는 방식이나 타인이 원하는 소망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저 사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상대방도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존중해 주라고 하네요. 네, 물고기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달성자가 잘 발현됐을 때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는 영상에 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 1편 영상 때 너무 쌍둥이 자리 제 달성자 이야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일부 내용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아마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넘어갈 수도 있고 영상이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타임라인을 제가 남겨둘 테니까요. 타임라인 보시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달의 별자리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케이코님 저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문워크를 처음으로 시작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수년 전에요. 좀 달의 별자리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케이코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점성술가 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바람의 시대 때는 달의 별자리를 무시하면은 소원을 이루기가 힘들고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네, 모든 점성술가 분들이 정말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도서를 잠깐 좀 참고를 해봤고요. 럭키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번역본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점성술이나 별자리 이런 건 스피리추얼 쪽은 번역이 좀 일본어 원서는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번역본이 없을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마주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특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도모다치 같은 친구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럭키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는 달림 시그널 이야기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1편 영상 후반부에서 달림 시그널을 우리 함께 작성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라는 말을 남겼었잖아요. 제가 실제로
4월 말부터 5월 최근까지, 중순에서 말까지 시그널을 막 메모를 했었거든요. 달님은요, 하나의 별자리에 약 2.5일 정도 체류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쌍둥이 자리 달의 날이었어요. 그러면 한 2.5일이 지나면은 개자리로 이동을 해요, 달님이. 그러면 그때그때 달이 체류하는 그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자리나 쌍둥이 자리, 이렇게 해당 별자리의 특성이 우리 지구인들한테 전해져요. 근데 이제 케이코님 책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점은 우주랑 얼마나 싱크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네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쌍둥이 자리 달이다라고 하면은 쌍둥이 자리의 특성을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의 특성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뭔가 우주의 시그널을 읽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쌍둥이 자리 달이 체류하고 있을 때 이런 시그널이 눈에 아예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시그널은 일단 뭐 제쳐두고 본인이 쌍둥이 자리가 테마로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우주랑 연결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운이 나쁜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의 시대는 달의 에너지가 소원 성취의 열쇠이기 때문에 달과 싱크로 되도록 의식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내가 시그널을 읽고 있다라는 건 싱크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싱크로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뭐 의식적으로 그 해당 별자리에 테마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쌍둥이 자리의 시그널을 내가 못 읽었다. 쌍둥이 자리 달일 때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 달은 정보 수집이나 여행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가보고 정보 수집을 해보고 이러면 저는 일단 운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운기가 좋아지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는, 우리가 달림 문워크를 하잖아요. 신월, 만월 문워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 시즌마다 올리는 별자리가 달라요. 소원문 올릴 때마다 뭐 황소 자리일 때도 있고 정갈 자리일 때도 있고 물고기 자리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소원이 어느 타이밍에 이루어지는지도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요. 저는 불성자지만 물성자 때 소원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케이코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출생 차트에 따라서 문워크 응답이 달라진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제 개인 생각에 좀 물의 자리랑 인연이 있는 분들은 그 해당 물의 자리 문워크 시즌에 뭔가 응답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고 달림과 우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그널을 언제 캐치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달의 별자리와는 지금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달이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쌍둥이 자리의 특징을 캐치를 일상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보세요. 저도 각 데이마다 다 적어놨거든요. 쌍둥이 자리는 정보의 별자리니까 내가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일본의 유명한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뭐 이런 거를 다 메모를 했어요. 그때. 6월 한 달 동안에 달이 어느 별자리에 이동하는지를 영상 정보란이랑 댓글에 적어 둘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메모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진짜 나는 도대체 어느 달의 별자리 때, 어느 별자리에 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행운을 많이 받고 있는지, 싱크로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달의 별자리는 따로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문워크 때 어느 시즌에 좀 응답을 받고 내가 언제 싱크로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함이고요. 별자리 타이밍에 메모했었던 시그널 키워드를 몇 개 소개할게요.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막에 이렇게 각 별자리마다 시그널이 될 만한 걸 붙여둘게요. 근데 그거 자막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영상 정보란에도 좀 더 남겨드리고, 자막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면은 자막으로
붙여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약간 지금 혀가 꼬이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다 적었지? 양자리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후다닥 끝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양자리 달일 때 날짜는 말 안 할게요. 4월 달이었는데 4월 19일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 이게 시간상 그냥 양자리 달 싱크로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자리 달에 받았던 싱크로 성급해졌어요. 그리고 근육질, 몸매 남자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수영장을 갔는데 막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막 울그락불그락 그런 분들이 우리 수영장에 웬일이지? 막 나타나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을 좀 길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이날 중화요리를 먹었어요. 제가 케이코님 다이어리랑 도서에서 봤는데 중화요리가 양자리랑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날 탄탄면하고 만두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을 보니까 양자리였어요. 제가 요즘 432Hz랑 528Hz 음악을 진짜 자주 듣고 잘 때도 듣는데 시끄러운 거가 잘 안 들렸었는데 그동안. 근데 진짜 양자리에 달이 체류하는 동안에 나이트 음악, 댄스 음악 이런 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 일렉트로닉 음악 아시잖아요? 그거를 되게 자주 들었어요. 새로 발견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고, 양자리 신월의 에너지가 강해서 황소자리에 달이 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소자리 시그널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이때는 황소자리 시즌에는 우주와의 연결이 끊긴 거죠. 아니면 양자리 신월의 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저한테는 연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시그널, 체육인, 일찍 일어난 거, 그리고 버스 왔을 때 일바로 탄 거, 첫 번째로 탄 거, 스릴감 있는 그런 행동들, 네, 운동 열심히 한 거,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고, 황소자리는 안 들어왔어요, 시그널이. 그래도 자막에는 나갑니다, 여러분. 황소자리 시그널 밑에 자막 나갑니다. 정지 화면 누르고 황소자리 시그널 체크해주세요. 지금 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일시정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만. 달이 쌍둥이로 이동했을 때 제가 캐치했던 시그널, 필요한 정보가 딱딱 들어왔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SNS에서 되게 신기한 연결이 있었는데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어떤 유명한 배우님이 제 인스타 보고 가셨더라고요. 스토리를 보니까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수가 되게 많이 없어요. 지금 한 900명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시는 분들 누가 보고 갔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진짜 유명하신 모 배우님께서, 진짜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배우님께서 제 거 보고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영광이었고, 아마 제가 그 배우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댓글 보고 타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얘 누구지? 이렇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달 시즌에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SNS, 정보, 그쵸? 이런 거, 타이밍, 이런 거랑 연관된 별자리잖아요, 쌍둥이가요. 그리고 되게 제가 템포 좋게 가볍게 움직였던 날이기도 했고요.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기 하셨죠? 이렇게 말 걸고 그랬어요.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진짜 갖고 싶은 도서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읽어보고 싶다, 이런 게 들어왔던 날이기도 했고, 지식 욕구가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의 호스트 중에 롤랜드상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튜버잖아요. 요즘 활약하고 계시죠? 근데 되게 말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분의 콘텐츠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자리 달이 있을 때요. 자막에 지금 계속 키워드 나갑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그 다음 제가 개자리 달일 때 캐치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달이 개자리에 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진짜 상냥하게 대했고요. 그리고 뭔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많이 머물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느긋했어요. 가정 요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레시피도 막 찾아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그랬고요. 그리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소중히 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사랑과 진심을 담으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SNS에서 일본에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뭔가 방송에도 출연하시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요리 인플루언서였어요. 지금 요즘 제가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인데 되게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요리도 잘하고 미소도 아름답고 힐링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개자리 달 시즌에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절이라서 요리랑 관련된 사람들, 요리사들이 눈에 들어왔구나. 사자자리에 달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운동 끝나고 내 등 근육을 보면서 전신 거울로요. 나 좀 멋있어. 나 괜찮은데? 라는 자신감을 느꼈다라고 적혀 있네요. 등에 좀 근육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자신감을 느꼈다. 뭔가 당당하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칭찬을 했었네요.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너무 뭔가 되게 상냥하고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적었어요. 사자자리가 칭찬받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칭찬을 받았던 게 사자자리 달 시즌이라서 그렇구나. 달에 처녀자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캐치를 했네요. 글자를 막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SNS 필기 계정이 제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자주 업로드를 했다. 그리고 뭔가 위장 환경을 위해서 과식을 삼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옷을 버렸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뻐요, 고마워요. 뭔가 경청하고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예쁜 말을 쓰려고 하는 태도가 나왔었고요. 상냥함 이런 걸 의식했다고 나왔네요. 썼었어요. 네.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자기 성찰을 했다. 청결한 옷을 입으려고 했다. 네. 달이 천칭자리에 갔을 때 배려와 센스 있는 태도, 성급하지 않은 여유 있는 자세, 그리고 오래간만에 새로운 계절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뭔가 평화로운 모드를 뿜어냈다. 그리고 중국 드라마에 창란결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넷플릭스랑 그리고 왓챠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창란결 드라마가 작년 가을에 방영했던 거예요. 여름이었나? 여름, 가을? 8월, 9월? 그때 나왔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청을 당시에는 못했고 겨울에 봤어요. 작년 12월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빠져가지고 이번 시즌에 천칭자리 시즌에 재탕했어요. 재탕. 다시 봤어요. 그 중국 드라마에 편견이 없으신 분들 꼭 보세요. 그런 약간 CG 이런 거에 위화감 없으신 분들 스토리가 괜찮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것도 적었었네요. 버스 안에서 뭔가 자리를 양보하는 되게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다. 맞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예쁘다라고 봤거든요.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유독. 그 시즌에, 천칭자리 시즌에요. 그리고 과일이 눈에 많이 들어왔던 날이기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달이 정갈자리로 갔을 때는 제가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적었네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심오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2041년에 예지몽을 꿨어요. 근데 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뭔가 자연재해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예지몽을 꿨거든요. 2041년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일까봐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2041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블로그에 나중에 글을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기억을 하려고 막 노트에 그림이랑 설명까지 기록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글을 자세히 올릴게요. 어쨌든 이런 예지몽, 신비로운 예지몽을 꿨어요. 정갈자리가 약간 오컬트나 예지몽이나 점술 이런 거랑 또 관계된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뭔가 작업하는 거에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갈자리에 달이 있을 때
뭔가 사람들의 진실이 막 간파가 쉽게 된다거나 상대방이 초조해 보이면 바로 감지한다거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갈자리 달 시즌이 오기 한 2, 3일 전에 어떤 인플루언서, 일본인 인플루언서 쇼츠 영상에 와 고래와 텐사이다 뭐 이런 영상 댓글을 달았어요. 그분이 이런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진짜 너무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전율이 돋을 정도로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텐사이다 라고 달았는데 정갈자리에 달이 들어갔을 때 그분이 게시글을 뭔가를 업로드를 했는데 텐사이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한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 댓글을 본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댓글 개수가 진짜 많잖아요. 기본 막 몇백 개, 1000개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반인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엄청 유명하시긴 하지만 댓글이 막 200, 300개 달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많아야 뭐 20개, 50개 한 게시글당. 그래서 아마 제 걸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진짜 내가 없는 거를 갖고 있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걸 발신할 수 있으니까 감명받아서 와 저건 천재다 텐사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자기가 텐사이라는 천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바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다. 내가 댓글 단 거에서 영감 받으셨구나. 네, 뭐 시그널을 적어봤습니다. 네, 혼자 소설 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수자리 달림 시즌에는 해외여행을 올 하반기에 가려고 플랜을 짜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굳혔는데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일본으로 오랜만에 가볼까? 막 플랜을 짜기 시작한 게 사수자리 달 시즌이었고 그리고 영어 관련 스터디 영상을 좀 많이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사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수화물 사건이었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냥 헤드라인이랑 썸네일만 봤는데 수화물 뭐 사건이 있었다. 뭐 수화물을 뭐 안 보내줬대나 뭐래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뭔가 아시아나 항공사의 뭐 실수였는지 원래 그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방식인 건지 뭔가 불만이 있는 뉴스였어요.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고를 많이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달님이 염소 자리로 이동을 했을 때는 제가 총리 연설 이런 거를 또 시청해서 봤고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 한국 왔잖아요. 그 연설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관계에 예의 바른 태도. 네. 이런 걸 되게 중시했고 현실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장래가 없는 스케줄은 싹 다 지우는 되게 뭔가 효율적인 거 그리고 뭔가 나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장인정신처럼 뭔가 음악을 표현하려고 하고 열심히 꾸준히 진짜 10년 가까이 노력해오는 아티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DJ 이런 분들이나 뭐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눈에 들어왔던 타이밍이다. 네. 그리고 달이 물병자리로 이동했을 때는 제가 단독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뭔가 커뮤니티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움직이려고 많이 했던 타이밍이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해도 즐겁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즐겁게 유연하게 넘기려고 하는 바람성자 아무리 물병자리가 고정궁이어도 어쨌든 바람성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유를 중시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실수에 몰입하고 진지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거 또 찾아 나가고 뭐 이런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게 물병자리 달림 시즌 때였고요. SNS에도 좀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SNS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달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 대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시그널 제일 많이 캐치했던 1위 성자입니다. 치유 힐러의 삶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산책을 많이 하고 동식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술이 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혼술 토크는 진짜 오랜만에 지금 영상 한두 개씩 찍고 있는데 그동안은 알코올 이렇게까지 최근에 많이 땡기진 않았는데 진짜 물고기 자리에 달이 들어갔을 때 네, 술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술 마셨고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 닿는 게 너무 행복이었고 그리고 발바닥 막 지압하면서 걷고 그 물고기 자리가 발바닥이랑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 발바닥 지압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땅을 걸을 때 그냥 신발을 벗고 걸어본다거나 집에 와서도 발 지압하려고 한다거나 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받았고 명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의식을 했고 부정적인 생각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리추얼 직감이 많이 내려왔었고요.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타로 전문가분이 계신데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DM을 주셔가지고 그 타이밍이 물고기 자리 시즌이었나 봐요. 메모가 되어 있네요. 그분 연락이 왔었다. 간단하게만 메모했어요. 미래를 상상했다. 네, 미래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상상했다라고 적었네요. 와, 압도적이에요. 진짜 거의 일상 지배 수준. 물고기 자리 시즌 그리고 정갈 자리 시즌 그리고 개자리 시즌에는 시그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물고기 자리가 저한테는 1순위였고요. 그 다음이 정갈 자리, 그 다음이 개자리였던 것 같고요. 순위도 막 적었었어요. 제가 언제 시그널을 많이 받았는지 다 적어놨었거든요. 2순위 그룹은 양자리, 사자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그리고 3순위 그룹은 사수자리, 염소자리 그리고 4순위 그룹은 물병자리, 황소자리 물병자리랑 황소자리 때는 시그널을 많이 캐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문워크 소원 이룬 거 있잖아요. 재외 소원을 이루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리고 유튜브 확대 그 밖에 각종 소원들 이루어진 타이밍이 대부분 물성자 때 좀 많았어요. 물론 황소자리랑 물병자리 때 적은 것도 한두 개씩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빈도수로 보면은 물성자랑 불성자, 바람성자가 전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달성자 쌍둥이니까 쌍둥이 자리 때도 응답이 좀 많았고요. 달이 별자리를 이동했을 때마다 해당 시그널 같은 거를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고요. 자막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동영상 정보란에 있는 6월달 한 달간 성자가 이동하는 별자리가 이동하는 그 달 위치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다이어리나 수첩에 메모를 해두시고 나는 어느 성자 때 가장 많은 시그널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캐치했을 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물성자 때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성자 시즌에는 문워크 필히 해주시고요. 바람성자 때 저는요 시그널이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소원도 잘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월 시즌에 바람성자랑 겹치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그널 메모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달림 시즌에 우주랑 싱크로가 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최대한 유튜브 영상 지금 해당 영상 댓글에 한 달 뒤에 좀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후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제가 또 언젠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또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시그널이 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랑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다 잘 됐으면 하고 이런 긍정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번 공유를 해봅시다. 정보 공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소원 성취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